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한반도의 큰 역사적 변곡점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방 후 70년 동안에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 또 한 번 한반도에서 시대적 사건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반드시 머지않아 3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 캠프 또 인수위에서 꼭 그 주의해야 될 것은 경호입니다. 경호. 우리는 과거에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테러를 당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김신조 사건, 또 전두환 대통령의 아웅산 사건은 직접적 북한이 대통령을 시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팀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일반적 경호는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 수준 이상으로 경호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검수완박을 이것을 꼭 통과하겠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 주사파 세력이 문재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통치 기간은 김정은이가 직접 대한민국을 농단한 사건입니다. 그 예로 박상학 대표가 탈북자 박상학 대표가 고무풍선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고무풍선에다가 담아서 북한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플러스 김여정이가 청와대에다가 지시했다고 봐야 된다. 공개적 지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재인이가 뭔 짓을 했나요? 고무풍선 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국회로 통보해서. 저 국회도 완전히 북한 쪽으로 예속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아니 전 세계가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는 고무풍선 전단지 그 금지법을 결국은 결행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본인 정광훈 목사의 구속 사건입니다. 제가 3번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 방송 북한에서 정광훈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청와대가 경찰한테 지시하고 경찰이 종로경찰서에 대해 지시하고 그리고 종로경찰서가 언론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좌파 시민단체한테 뒤를 꼬드겨서 결국 저를 구속시키고야 말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76개 사항이 다 무혐의 돼서 무죄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 5년 동안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하수인으로 삼고 5년 남조선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을 직접 통치했다고 하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뿐 아니죠. 그리고 내가 2019년도에 6월 8일 날 7개의 사항으로 시국 선언문을 제가 발표할 때에 그 7개 사항, 첫 번째, 한미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안보 해체, 원전 파기, 국제 외교 왕따, 뭐 등등 7개 사항을 말할 때에, 그때에 그 말을 듣고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 결국은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지켜내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자 이제 북한이 위기에 몰렸죠. 위기에 몰리니까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북한은. 특별히 문재인 씨와 김정은이가 지난 2주 전에 마지막 친서를 교환하는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도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잘 협력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따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나올지 몰라도 대통령을 윤석열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형식적인 자리는 윤석열에게 준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저 김정은의 비서실장, 김정은의 대변인 이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친서에서 이미 밝혔고, 또 요즘 손석희하고 문재인하고 폐륜화적인 이런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저게 정신병이지요. 저게 정신병. 저게 문재인을 저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걸 자세히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소 파괴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문재인이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저게 또라이 아닙니까 저거? 그 문재인은 자기 자신이 정신병 경지까지 갔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일반적인 모든 정신병도 공통점이 본인이 정신병 걸린 줄 아는 것 같으면 정신병 걸린 사람 없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생각, 행동, 5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정신병적인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동안만 해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짓을 계속하겠다. 연장선으로 이어서 계속하겠다. 왜? 자기가 점령해놓은 국회,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또 시민단체, 또 노동단체, 정교조, 또 민주노총, 이 문재인이가 완전 장악해놓은 거기다가 공무원 숫자를 얼마나 늘려놨습니까? 공무원 숫자를. 그 자기가 임명해놓은 공무원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지 누가 대통령 돼도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해봤자 헛방이다. 계속 나는 비서실장 김정은의 비서실장의 임무를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뉴스에 보니까 가슴이 덜컹거리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와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되지. 아니 전임자하고 문재인하고 다시 회담을 하겠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으면 문재인 씨가
얼마나 미국을 공작을 했으면 트럼프까지도 공작하고 또 바이든까지도 또 돈으로 뭐 산 겁니까? 이따위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손석희하고 인터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체 내용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제가 부탁드린 것은 첫째는 경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송영길 자기 편을 송영길을 테러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께 교도소에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송영길 테러한 사람이. 이런 걸 보고도 국민들이 못 깨닫습니까? 그러면 송영길을 왜 자기 편끼리 왜 송영길을 죽였느냐? 송영길이가 그쪽 안에서는 그나마 합리적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원자력 발전소 포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 원자력 발전소 새로 돌려야 된다. 이거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말이죠. 그래 저쪽 편은요, 문재인과 1%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석기 부대에서. 그 경기 동부연합은요, 간첩 수준으로까지 가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 드러난 그대로 이재명의 제1 정책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도 선거할 때는 그걸 딱 덮어놓고, 자서전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도 카쇼를 하고, 원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쇼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구 가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에서는 기여한 적이 있다.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지요. 이승만 대통령도 선거할 때는 국립묘지 가서 이승만 박정희의 무덤까지 가서 참배까지도 해요. 하면 뭐합니까? 선거 끝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 보십시오. 바로 이승만 박정희를 무덤을 파서, 육신적인 무덤을 파서 한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도우리가 말한 바로 똑같은 겁니다. 정체성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계속 그렇게 연설해 왔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가장 큰 심각한 얘기는 지금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이 세력들이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가를 내란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가문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난동과 문재인의 저 계략과 저의 상태를 저러다 말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것과 같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아마 머지않아 윤석열이가 감옥 갈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히 긴급 부탁 담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1시까지 그동안에 5년 동안 저와 함께 가문운동을 해왔던, 한 번이라도 가문광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밝히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심지어 북한의 지하교회로부터 저한테 온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탄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체제 대전환 아닙니까? 과거에 민주노총이 데모를 할 때는 노동조건, 임금, 노동환경, 노동시간 이런 걸 가지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집회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그들이 했던 시위의 주제가 뭡니까? 체제 대전환입니다. 체제 대전환, 말이 세련된 것 같죠? 체제 대전환이 뭡니까? 인민공화국으로 가겠다는 바로 그걸 노골적으로 선포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국민들이 또 무슨 쟤들이 저다 그만두겠지 해다가는 이명박, 박근혜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희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 정강훈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70년 동안에 7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대한민국을 지킬 가치가 있다. 이러한 분들은 내일 오후 1시까지 가문광장으로 다 뛰어나오셔서 당연히 우리가 검소완박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현행 수사제도를 지켜내야 될 것이며 이왕 내킨 겸에 윤석열 캠프가 국민투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선관위도 문재인 일당들이 그것은 선거제도에 수용할 수 없다 이따위 말을 했지만 그 법률학자들이나 전문 교수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건 다 헛방이고 얼마든지 헌법 72조를 대통령은 국방, 외교, 중대한 국가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투표로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지방자치선거를 통하여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투표를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겸에 독일처럼 여기다가 아예 안전하게 하나를 더 넣어서 주사파 척결법을 거기다 같이 넣고 또 전 인류를 붕괴시키고 망강해하는 바로 이 좌파 공산주의 또 칼막스 또 레닌 뿐 아니라 앙겔스로부터 파생돼 나온 북한의 주사파 정체 나온 바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것까지 넣어서 이번에 6월 1일 날 그 지방자치선거에 깔끔하게 대한민국을 전동하고 이 세 가지 조항을 검소완박 플러스 주사파 척결법 플러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같이 넣어서 깔끔하게 대한민국을 속히 정돈하고 우리는 통일국가로 나아가서 전 세계가 다 예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북한을 통일하여 세계 G2 국가로 속히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사파 척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것은 독일이 한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다시 벤치마킹 하자 하는 뜻입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히틀러 한 사람한테 독일 전체가 다 속았습니다. 독일은 완전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독일은 그 당시만 해도 독일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은 8일 만에 목사님에게 루터교 목사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아야죠.
그만큼 철저한 기독교인들이고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완전히 독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한 사람이 독일은 위대하다, 우리는 전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요 목숨까지도 바친다니까요. 독일을 보십시오. 그래서 히틀러 한 사람에게 독일의 전부 정치, 종교, 그 다음에 지도자, 교육 전체가 광란으로 다 넘어갔을 때 제가 늘 구호로 사용하는 보네퍼 목사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하다가 저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제가 5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에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한 그 말을 매주일마다 내가 조중동에다가 그 비싼 광고를 내면서 미친놈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걸 내가 5년 동안을 1년에 20억 가까이의 광고비를 써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그때에 히틀러 저놈은 살려줘만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독일 국민 전체가 딱 1억 가까이 되는 독일 국민 전체가 이거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해서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 동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붙잡고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히틀러가 누군지 몰라? 들어가면 너는 살해당해.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을 때에 그 위대하신 보네퍼 신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표 워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목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는 성도들이 죽은 뒤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성직자의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장례식을 치루어주는 사람이 아니요. 목사는 뭐냐? 성도들이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죽음을 막아주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동료들의 간청을 다 뿌리치고 결국 독일로 들어가서 히틀러 저격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하기 바로 한 주일 전에 보네퍼 목사님이 아깝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문 애국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선언한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제로 그 왜 문재인이가 미쳤느냐 하는 것을 7가지 때문에 미쳤다, 이것을 제가 부르짖어 왔고 제 말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흡수하고 알아들으셔서 그래도 1차적으로 윤석열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명이 다시 5년 연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반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역반격을 당해서 또 대한민국을 어렵게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한 번 수고하면요, 한 번 수고하면 우리가 5년 동안을 편히 살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면은 5년 동안 또 편히 못 산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내일 우리가 가문광장에 모여서 검수완박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력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될 것이고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부의장
더 이상 역사의 죄인 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가문광장에서 꼭 여러분 다시 만나고 다시 말씀드리기를 1150만 명 3년 동안 가문광장에서 저와 함께 애국운동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서명하신 분이 1150만 명입니다. 바로 1150만 명, 우리가 정권교체를 한 주력 세력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섭섭해서 가문광장에서 1150만 명, 우리가 정권교체는 우리가 주역인데 인수위에서 말이야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모든 행사 보면은 뭐 지방도 가고 또 뭐 단체도 가고 다 가는데, 남대문 시장도 가고 다 가면서 강화문은 한 번도 안 들린다. 그런 섭섭함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적게 째째하게 그렇게 놀지 맙시다. 그분도 뭔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마음을 품고 내일 오후 1시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민노총 까불지 마. 정교조 까불지 마. 좌파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사파 세력들 빨리 포기해. 이명박과 박근혜를 깜빵 보내는 그 재미를 지금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빨리 포기를 하고 전향을 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 가문광장에서 저와 함께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